한국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당선인이 우리나라와 인연이 여러모로 많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과의 인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오랜 기간 활동한 외교통,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지한파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로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세 차례 공식 방한을 했고 98년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 간사로 자격으로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맸던 일화, 손녀와 DMZ를 방문했던 일화 있고요. 2013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을 혈맹, 좋은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바로 저 넥타이를 바꿔맨 일화가 상당히 유명했죠. 신모철 박사님, 지금 진보 보수 소위 우리 정부, 전 정부를 가릴 것 없이 다 인연이 있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맨 인연도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만나서 오바마 대통령을 당시 대신해서 혈맹, 좋은 친구라고 부른 바도 있고요. 예, 사실 오랜 기간 미국 정계에 있었고 동맹주의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나름대로 다 인맥도 있고 또 한국에 대한 애정도 있는 대통령 당선인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과거 미국 대통령을 보면요, 국제 문제에 밝은 대통령은 별로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영자였고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법률가였고 그 전에 부시 대통령도 기업가였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탈냉전 이후에 가장 국제 문제에 밝은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반도 문제도 오랜 기간, 특히 부통령에 있는 기간 동안 북한에 여러 차례 핵실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하고는 인연이 깊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연계성을 가지고 정책을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입장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결국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탑다운 방식을 바이든 당선인은 과거 후보 시절에 그것을 반대해왔고 역으로 실무자부터 접촉을 하겠다는 그런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방금 신모철 박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와 북한을 대하는 정책 방향이 바이든 당선인과 다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바이든 당선인은 뭐라고 과거에 이야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즉, 바이든 당선인은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된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 없이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건을 얻어내지 못하고 그냥 만남만 되풀이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현 정부, 대한민국 현 정부의 북한을 향한 기조에는 반대를 하는 입장을 선명히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였을까요? 북한은 바이든을 매우 싫어합니다. 자, 이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표현으로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 과거에 욕설을 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렇습니다. 북한은 당선되고 나서 지금은 잠잠한 입장인 것 같은데, 박정아 대변인, 확실히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게 북한의 비핵화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북한이 더 과격한 길로 걷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는 상황에서 마냥 북한에게 당근을 줄 것인가 라는 이슈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와 바이든 당선인의 기조가 좀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 그리고 쇼하듯 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왔던 걸 봤지 않습니까? 판문점 정상회담도 봤고, 그다음에 하노이에서의 노딜 회담도
저희가 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혹여 있을 수 있는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관리 차원에서 있을 수 있었지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감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왔습니다만은, 좀 전에 저희가 바이든 당선인의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인식을 봤던 것처럼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방식, 북한을 대하는 방식,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등이 달라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제 없이 무조건적인 남북 화합, 교류, 평화만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철저한 비핵화 프로세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번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이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일부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한반도만 쳐다보고 있다가 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도 동북아시아부터 해서 인도태평양까지 굉장히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간에 동북아시아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을 냉정히 한번 보고, 대통령이 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것처럼 한미동맹이 어떻게 해야 기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냉정히 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물론 김수경 박사님, 현 정부에서도 바이든 당선인과의 어떤 코드를, 정책 보조를 맞추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다 하고 있을 것 같고, 일단 북한도 과거와는 다르게 좀 잠잠하네요. 그러니까 북한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협상 파트너가 달라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어쨌든 탑다운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도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합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은 어쨌든 버텀업 프로세스를 이제 고수할 테고, 시스템적으로 이 북핵 문제에 다가설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바뀌어진 상대에 대한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아마 한국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북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을 때는 이제 직접 북미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하려고 했겠지만, 지금 바이든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남한 정부의 어떤 중간자적 역할을 많이 기대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 봄에 대선이 또 치러지는데 이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보궐선거하고 그다음 바로 대선 전국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구상했던 여러 가지 것들,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물러나지 않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인수위원회가 좀 늦게 꾸려진다면 바이든 쪽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볼 때 뭐 한미 관계나 이런 경우는 뭐 안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아주 격동섰던 거에 비하면 안정적으로 갈 것 같지만, 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 약간 시간이 없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하고 남한의 어떤 중간자적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라고, 저걸 뭐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태그라고 하는 해시태그? 그렇죠? 같이 갑시다. 라고 한미동맹에서 전통적으로 썼던 발언을 하며 축하의 인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같이 갑시다를 저렇게 영문으로 같이 갑시다라고 쓴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